서한 염교라고 하고요. 요즘에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약간 쓰다듬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요즘에 쓰고 있는데, 우선 실제로 쓰고 글을 쓰고 글을 실제로 다듬는 사람이어서 글을 쓰고 다듬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글 안에서 좀 어떤 사회적 품이 필요한 문학적 화자라던가 어떤 뭐 후쿠시마의 아이들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연함 차별에 있어서 약간 소외받는 그런 아이들, 특히 저는 동시를 쓰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화자들 중심으로 작품을 활동을 조금씩 하면서 글 쓰고 이제 쓰다듬는 사람으로 첫 번째고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많이 쓰다듬는 아이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는 사람으로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한테는 요즘에 가장 중요한 쓰다듬는 사람이라는 소개가 저한테 가장 적절해 보여서 그렇게 요즘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 이한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남성들도 같이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성평등 교육 활동가 일을 지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에게 왜 페미니즘이 필요한지, 그리고 페미니즘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같은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강의안도 만들고 또 이제 남성성에 대해서 글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서울대 학부 재학 중인 사람이고, 저는 이제 관악교 성주의 학회 달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으로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 활동이나 글 같은 것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일하고 있는 박정훈 기자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해서 메갈리아가 탄생하고, 또 2016년에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이 있고, 또 2018년 미투 등을 거치면서 계속 그런 어떤 젠더 이슈 혹은 여성 혐오가 이제 여성 혐오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 스스로 많이 고민하고 또 반성하고 이러면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어쨌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사 이외에도 블로그나 SNS에도 계속 남성이 페미니즘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글을 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을 모아서 최근에 친절하게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 혐오가 일상화된 남성 문화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고요. 또 남성들이 페미니즘을 통해서 성찰하고 또 변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책을 냈습니다. 선생님, 네? 책 이야기. 책 썼다고요? 네, 네. 이야기해 주시면 책 썼어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저는 페미니즘 만나고 행복해졌냐라고 하면은 되게 다양한 고민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해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되게 취향이 없고 굉장히 둔한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몬드랑 땅콩 맛을 구분을 하시나요, 다들? 네. 그렇죠. 다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그렇죠. 그럼 콜라랑 사이다는요? 당연히 다들 하시나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먹는데 뭐 대충 먹으면 되지 막 땅콩을 먹는 사람 있고 아몬드 먹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견과류라서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제가 페미니즘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남성성에 대한 강박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전에 남성적이지 않다라는 고민이 있었어서 그 강박 중 하나가 굉장히 무던하고 뭐든 씩씩하게 잘 먹고 어디에서나 잘 자는 되게 쿨한 남성에 대한 강박과 이제 맨박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맛이 어떤지 혹은 막 지나다니면서 막 길거리에는 꽃이 예쁜지 뭐가 행복한지 즐거운지 내 취향에 대한 고민을 별로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긍정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내 남성성보다 더 중요한 거고 행복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그게 저는 페미니즘 만나고 나서 가장 행복했던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이한 이한입니다. 선생님, 네. 이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맨박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맨박스 안에 갇혀 있는 어떤 남성의
어떤 정서적 교류라던가 감각의 세계, 느낌의 세계라는 것이 사실상 어릴 때부터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채로 이렇게 살아오게 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전학을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아버지가 노동운동을 하셔가지고 노동 상담소를 개설하러 다니신다고 거의 매해 초등학교 때 전학을 많이 다녔는데 그 다니면서는 몰랐는데 6학년 2학기 때 딱 전학을 갔는데 그때 한 여학생이랑 같이 전학을 왔어요. 전학을 왔는데 남학생 제가 늘 전학을 다니면서 늘 남성 어린이 무리에게 제일 처음 듣는 말이 너 축구 할 줄 알아? 너 축구 잘해? 인데 그 여성 어린이 전학생에게는 너 어디서 왔어? 너 어젯밤 잠은 잘 잤어? 굉장히 섬세한 어떤 정서적 교류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나는 너는 축구 할 줄 알아? 운동장에서 운동 잘해? 뭐 그러니까 겨우 그 정도인데 그 어떤 여성 무리에서는 끊임없이 어떤 사소한 어떤 정서적 교류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전학을 다니면서 그 전날은 늘 불안하고 긴장되고 학교 가는 길 내내 어떤 약간 강박 같은 것이 강박적인 긴장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갔어야 했는데 그 광경을 보고서 저 되게 놀란 거예요. 내가 필요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어떤 정서적인 교류 같은 거, 정서적인 돌봄 같은 거. 사실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도 사실 저한테 제가 이제 전학을 워낙 많이 다니니까 어울려서 지내야 되는데 이 어떤 남성 아이로서 뭔가 좀 약해질까봐 흔들릴까봐 그런 정서적 돌봄이 좀 덜 하셨던 것 같고 그때 이후로 저는 뭔가 좀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정서적인 교류와 어떤 느낌의 세계를 좀 받아들여서 이것들 그 아름다움의 세계를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난 뒤로 그 여자 아이들이 하는 그 고무줄 놀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축구라는 거는 진짜 완전 패배감에 쩔게 만들잖아요. 지면 분해가지고 잠을 못 자게 주체 만들고 운동하는 건데. 어떻게든 이 축구라는 프레임 안에서는 어떻게든 어떤 경쟁 관계 안에서 어떤 열등감을 씹어내게 되고 패배감에 대한 불안에서 자기를 조금 더 강하게 경쟁력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줄넘기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심지어 노래를 하면서 노는 거잖아요. 축구를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하진 않잖아요. 음악과 함께 스포츠를 와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걸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저는 그때 6학년 2학기 때 완전 되게 놀라면서 파박 뭐 정전기처럼 한번 왔던 것 같고 그때 이후로 사실 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작은 어떤 아름다움의 세계를 나눈다거나 정서적인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정서적으로 돌보는 거잖아요. 그런 돌봄의 중요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 말을 좀 더 붙여보겠습니다. 저는 페미니즘을 알고 나서 어쨌든 조금 더 실천하고 나서 사실은 엉망으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든 약자든 나와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사건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어떤 관점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누리고 있고 혹은 내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쨌든 내가 뭔가 삐뚤어진 길로 가고 있지 않다는 느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간다는 느낌?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내 컴플렉스가 이거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극복하고 혹은 좀 더 이런 식으로 변화하면 좀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꼭 뭐 뚜렷한 대단한 확신은 아니겠지만 그런 점에서 좀 더 저를 되돌아보고 경계할 수 있고 폭력이나 어떤 권위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고 적어도 내가 나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신뢰되는 말일 수 있겠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스스로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시기가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게 저한테 확 와닿았던 거는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로 제가 당시 SNS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새로운 생각들 그리고 담론들 이런 게 터져 나오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때는 좀 꽤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과정이 더 페미니스트가 되는 과정에서 좀 고통의 시간을 겪었던 것 같고 그게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저 말고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성장통을 겪는 친구들이 있고 내 주변의 남자애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자기가 공격받는다는 느낌? 이런 거를 느낀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이 옳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그런 내적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꽤 많았는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저는 여러 가지 제 스스로에게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저는 그냥 학창 시절 때도 그냥 남자애들 사회랑 잘 맞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맨박스라는 말이 나왔지만 맨박스와 항상 불화했어요. 항상 불화하면서 살았고 그런데 이제 페미니즘을 접하고 좀 스스로를 더 일관성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저한테는 이제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게 뭔가 행복도 있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 그리고 내 자신을 더 긍정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